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3일 저녁입니다. 지도자는 위기에 처했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지도자가 아니라 보통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있어도 무난합니다. 그러나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지도자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위기가 오면은 따르는 사람들은 다 지도자를 봅니다. 지도자가 흔들리면은 통제가 안 됩니다. 따라서 지도자의 품격과 지도자의 용기는 위기 때 발휘되는데, 최근에 지도자로서 그런 시험대에 올랐던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광훈 목사입니다. 정광훈 목사는 경찰이 10월 3일 평화 집회, 아마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고 가장 평화적으로 가장 깨끗하게 진행된 평화 시위를 폭력 시위로 몰아가지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 전후에 보여준 모습은 아주 의연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기자들에게 아주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분의 지도력이 더욱더 돋보이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했더니 수사도 아주 적법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한 셈인데도 이 정권은 그것도 못 참는다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총장의 수족을 자르겠다고 야단입니다. 자신들을 수사를 하니까, 청와대를 수사를 하니까, 법무장관을 수사를 하니까, 여당 대표를 지낸 사람을 수사 대상으로 삼으니까, 문재인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 공작에 경찰이 동원되었다. 청와대와 경찰, 청경 연합의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를 하니까 발끈해가지고 지금 검찰총장에게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가하고 있습니다. 선동 언론도 나서고 여당도 나서고, 이런 일이 있으면 법무장관이 나서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법무장관은 아주 적법 절차를 다 무시하고 멋대로 인사를 해가지고 이런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오늘은 보니까 또 문재인 씨가 총애하는 이승윤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취임 일성이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해야 된다. 지금은 과감한 검찰권이 필요하지 절제된 검찰권이란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최근에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까? 절제된 검찰권 운운할 때는 작년이었어요. 작년. 이른바 적폐 수사를 할 때 절제된 검찰권이라 해야지,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절제된 검찰권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 권력을 믿고 윤석열 총장과 이제 맞짱을 뜨려고 하는 구도가 되었습니다. 검찰이 이제 드디어 분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군대가 분열될지 모릅니다. 왜냐? 문재인 정권은 계급투쟁론자입니다. 이 집권 세력이 계급투쟁론자예요. 계급투쟁론자가 사회주의자도 되고 공산주의자도 되고 주사파도 되고 민중주의자도 되고 가짜 민주투사도 되고 하는데, 기본은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은 국가를 가르는다. 좌우로 갈라버립니다. 우리 편이냐 우리 편 아니냐로 가릅니다. 우리 편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호를 합니다. 상대편에 대해서는 무조건 탄압을 하는 게 이게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에는 노는 뭐냐? 피지배계급과 지배계급으로 나눈다. 우리는 피지배계급 편이다. 피지배계급이 지배계급을 타도하는 것이 혁명이다. 타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합법도 좋고 비합법도 좋고 반합법도 좋다. 수단 방법 가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법치, 과학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을 하면 된다. 그리하여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역사를 조작을 합니다. 사실을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계급투쟁론에서 나옵니다. 이 계급투쟁론은 계급투쟁론자들은 항상 소수예요. 그러면 다수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다수를 분열시켜야 됩니다. 지금 검찰과 싸워서 이기려면 검찰을 분열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검찰이 윤석열 총장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같은 사람을 심어가지고 이성윤 대 윤석열 이런 구도로 분열시키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성윤 편을 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개업투쟁론자들이 들어가면은 국가도 분열되고 언론도 분열되고 최종적으로는 군대가 분열됩니다. 국군이 분열되는 사태가 오면은 한국은 피를 흘리는 구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 정권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광훈 목사처럼 이 위기를 든든하게 해치고 나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주간조선, 어제 발매된 주간조선 기자가 박혁진 기자가 쓴데 이 기사를 읽어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최근의 이 찍어내기 인사 직전에 박혁진 기자와 만나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 인터뷰는 아닌데 일단 윤석열 씨의 심경 토로가 여기에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은 짧지만 아주 윤석열 씨의 자세를 보여주는 귀중한 정보가 들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고위직 찍어내기 인사 직전입니다. 인사 가지고 말이 많은데 수사팀을 날리면 날리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후임으로 누가 어떤 자리에 와도 잘할 사람들이다. 간부들이나 수사팀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이 발령을 받아온다고 하면은 그 사람도 잘할 거라는 생각을 한다. 있을 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검찰이 잘못했을 때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것인지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하는 것 같다고 해서 민주적 통제를 한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 애매한 일이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어디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자꾸 법무부가 민주적 통제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 아무데나 이 민주적 통제라는 말을 쓰는데 이 정권은 민주라는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입니다. 그게 좋은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윤 총장 이야기는 검찰이 수사할 때 민주적 통제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곱씹어 볼 말이 있습니다. 첫째, 인사 가지고 말이 많은데 날리면 날린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사를 해도 결국 검사는 사실 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내가 있는데 무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 자신감을 보인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검사들 전체 분위기는 검찰총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장이 와서 진행 중인 수사를 덮는다? 당장 직권남용으로 감옥 갈 각오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정권이 앞으로 영구히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대통령 들었으면은 지금 한 일이 다음 대통령 시절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될까요? 지금 하나 문제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갔더니 청와대가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와서 압수수색 영장 그만하라. 이렇게 하면 그 순간부터 직권남용이 됩니다. 형사처벌 받아요. 그런 이야기죠. 이게 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법만 믿고 원칙대로 하면은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후임으로 누가 어떤 자리에 와도 잘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 편, 정권 편 이렇게 가르지 않겠다는 대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한 적이 없다. 나가서 다른 사람이 발령받아서 오면은 그 사람도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 있을 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최선을 다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검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총장 지휘하의 검찰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적폐수사 때는 무리를 많이 했어요. 조국 수사를 계기로 아주 좋은 수사를 하고 있어요. 정의로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지금은 윤석열 총장 지지로 돈 거 아닙니까? 인간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아니죠. 윤석열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더구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니까 박수를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큰 흐름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돌려놓는다. 부작용이 클 겁니다. 더구나 총선 계절입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의 덤덤한 이런 자세가 정광훈 목사의 당당한 자세와 연결되면서 이 순간 지도자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지도자는 위기 때 나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